뉴욕에서 트럭을 팔아먹고 사는 불행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트럭을 팔아먹고 살았지만 정작 트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몰랐다.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 일을 몹시 싫어했다. 당시 그가 살던 싸구려 방에는 바퀴벌레가 득식을 하였다. 거기서 지내는 것 자체가 끔찍했고 바퀴벌레를 볼 때마다 기분이 축 처졌다. 밤마다 실망, 걱정, 반항심에서 비롯된 두통이 점점 심해졌다. 대학 때 품었던 꿈이 악몽으로 변했을 때 그는 돈벌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고 YMCA 야간학교에서 성인을 위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35년간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았다. 그가 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는 바로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데일 카네기이다. 오늘은 성인들이 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데일 카네기를 통해서 배워보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1871년 봄, 한 젊은이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문장을 읽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 의대생이었던 그는 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읽은 한 문장이 그를 당대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웠고 대영 제국의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지위인 옥스퍼드 의대 흠정 교수가 되었다. 기사 자기도 받았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그가 1871년에 읽었던 한 문장, 평생을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문장은 토머스 칼라일이 한 말이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걱정거리는 하찮게 여겨진다. 로버트 무어의 극적인 이야기가 있다. 1945년 3월 우리 잠수함은 탐지를 피하려고 수심 46m까지 내려가 수중 폭매에 대비했습니다. 3분이 지나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주변에서 폭매 6개가 터지는 바람에 모두가 겁에 질렸습니다. 기뢰부설함은 15시간 동안 계속해서 폭매를 투하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폭매 수십 개가 반경 15m 안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워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이가 딱딱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그런데 적의 공격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공격을 받던 15시간은 제게 1500만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요. 그동안 저지른 잘못과 사소한 문제로 바보같이 걱정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해군에 입대하기 전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긴 근무 시간, 형편없는 임금, 좀처럼 승진하기 힘든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서, 새 차를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아내에게 예쁜 옷을 사주지 못해서 걱정이었습니다. 항상 잔소리를 늘어놓고 야단만 치던 상사는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는지요. 밤마다 기분이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와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아내와 다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일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자 모든 걱정거리가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해와 별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절대로 다시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저에게는 대학교에서 책으로 배웠던 것보다 잠수함에서 겪은 끔찍한 15시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은 그때는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사소한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없애려면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로버트 무어의 이야기처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모든 일들이 사소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에 쉽게 쓰러진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히 맞서지만 사소한 문제들, 성가신 골칫거리들 앞에서는 쉽게 쓰러진다. 버드 제독이 남극의 끔찍한 추위와 어둠 속에서 발견했던 것도 그와 같다. 그의 부하들은 위험과 역경을 비롯해 영하 27도가 넘는 추위를 불평 없이 견뎌냈지만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어떤 사람은 동료가 자신보다 더 많은 공간을 쓴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만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28번을 씹은 다음에야 음식을 삼키는 감식주의자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극지방의 기지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광적인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에다 결혼 생활에서도 사소한 일이 사람들을 미칠 지경으로 만들고 세상 고통의 절반을 만들어낸다라고 덧붙여도 좋을 듯하다. 나는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아내는 냅킨 3장이 식탁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아내는 이런 말을 했다. 요리사에게 물어보았더니 다른 냅킨을 세탁소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도착할 테고 냅킨을 바꿀 시간도 없었어요. 금세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저녁 시간을 완전히 망쳐버렸어. 그러다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실제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이 저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여자로 보는 것보다 집안일에 서툰 주부로 보는 편이 낫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냅킨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을 극복하려면 관점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즉, 새롭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다. 영국 수상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모루아는 디스 위크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디즈레일리의 말은 제가 수없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일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 땅에서 고작 몇십 년을 살다 갈 뿐인데 머지않아 잊어버리게 될 걱정이나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지 말고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원대한 사고, 진정한 사랑, 오래도록 남을 일에 삶을 바쳐야 합니다. 사소한 일 따위에 신경 쓰기에는 삶이 너무나 짧으니까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이미 2400년 전에 말했다. 이보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 걱정하는 것은 아무 쓸모도 없다. 사소한 걱정거리에 시간을 들이지 마라. 그리고 오래 남을 일에 삶을 바쳐라.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해리 에머슨 포스틱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콜로라도주 롱스피크 비탈에는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나무의 수령을 대략 4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는 묘목 정도의 크기였고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했을 무렵에는 지금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자랐겠지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400년 동안 겪은 눈사태와 폭풍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이 나무는 모든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딱정벌레 무리의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딱정벌레들은 나무 껍질을 뚫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면서 나무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을 한자리에 서서 벼락과 폭풍에도 끄떡없던 숲의 거인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딱정벌레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숲의 거인과 비슷하지 않은가? 삶의 폭풍과 산사태와 번개가 몰아닥치면 어떻게든 버텨내지만 걱정이라는 딱정벌레에게는 쉽게 마음을 내주고 있지 않은가? 손톱으로 톡 눌러 죽일 수 있을 만큼 조그만 딱정벌레에게 말이다. 걱정이 나를 쓰러뜨리기 전에 걱정을 쫓아버리고 싶다면 다음 방법을 적용해보라. 무시하고 잊어야 할 사소한 일로 속상해하지 말라.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걱정을 해결해 줄 마법의 공식.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 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폴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한 공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지요.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지요. 2단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마법의 공식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3단계의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둘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셋째,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오늘은 인간관계론과 짝을 이루는 카네기의 최고의 역작으로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자기관리론의 걱정관리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걱정이 몰려올 때 물리치는 3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불행과 걱정거리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